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조은지입니다. 오늘 스페셜 V 윤봉호 해설위원, 김유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펼쳐진 여자부 경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승점 10점을 선정하며 선두에 올라있는 현대건설입니다. 한편 상대는 지난 목요일 감동의 드라마를 쓴 정관장인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대전 충무체육관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오늘 지하 선수 괜찮네요. 예. 타이밍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같이 오다 보면은 더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계속된 지하의 서브. 올려놓고 중앙 막혔습니다. 반대편으로 오른쪽 호의 강타. 이번엔 수비로 왔습니다. 올려놓고 메가 성공입니다. 16대 13. 자, 리시브가 흔들렸어요. 하이볼 살렸고 동점 찬스. 김주현 가운데 길게 보고 때립니다. 동점을 만드는 양효진. 가운데로 보냈어요. 양효진 수비가 됩니다. 박은진이 2단 연결. 메가 스파이크. 뒤쪽에서 위파이가 받습니다. 모마 달려들어요. 강타. 아하, 나갔나요? 아웃인가요? 가운데 오, 수비. 이공을. 네. 네. 자, 그래도 손에 건들리고는 있습니다. 박혜민의 리시브. 가운데 정원영. 터치아웃 득점. 그 오더 싸움도 굉장히 좀 치열할 겁니다. 자, 서브 아하, 득점 메가. 네. 오늘 중요한 순간마다 이 정관장은 서브에서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지아가 받고 지아가 때립니다. 블록아웃 득점. 리시브가 쳐요. 살리나요? 아, 이 공을 그러나 아하. 야, 정관장으로서 지금 아쉽겠는데요. 박혜민 좀 짧았어요. 지아 쪽으로 스파이크. 1세트에 8득점째 기록하고 있는 지아. 김현경 올려놓고 위파위. 지아가 받습니다. 메가 준비 강타. 1세트를 가져가는 정관장입니다. 아직 저 티셔츠가 맞나봐요. 예. 오! 안쪽에 떨어집니다. 오늘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범실은 적었고 지한 선수와 메가 선수가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위파이 멀리 보냈고 모마 막힙니다. 블로킹이에요. 메가 블로킹. 연속 4득점의 현대건설. 리시브 흔들려요. 동점 찬스. 김주향 올려놓고 위파위 성공입니다. 왼손으로 막혔어요. 다시 너무 한번 낮아요. 스파이크. 네. 그러나 해결을 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공이 좀 너무 낮아서 지하 선수가 리바운드 플레이를 할 때 어떻게 하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만큼 여유가 좀 없는 플레이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밀어냅니다. 안예림 선수고요. 네. 지아가 받고 메가가 때립니다. 이 스윙 자체가 굉장히 좀 사실 잘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외국인 선수한테 의존하는 플레이보다는 이제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조금 더 이 수준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메가의 득점이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이 아시아 쿼터와 트라이를 통해서 우리 선수들의 실력과 함께 향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19대 17. 자, 계속해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아이벌 강타 터치아웃이죠. 성공입니다.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이면 금방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오! 네, 일단 넘겨줬고요. 자, 라이트 가겠죠. 백터스 메가 수비 좋았어요. 다시 메가가 왔습니다. 가운데서 때립니다. 좋아요. 김현경 비글 연결이 이번에 제자리 조금 아쉬워요. 파이
지금 네. 강세현 감독이 이야기하는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리시도 흔들립니다. 연결 여기도 불안해요. 연결이에요. 네. 자, 현대건설이 이 분위기를 타면서 따라갑니다. 결국 범실 2개예요. 정관장도. 박혜민 잘 받았고 퀵오픈 수비 수비했는데요. 됩니다. 네. 자, 자, 일단 연결 넘길 수밖에 공격은 없어요. 어렵죠. 메가 어디로 중앙으로 정호영 득점. 자세를 낮춰 올립니다. 정호영 푸시 성공이에요. 정호영 선수는 양효진 선수를 많이 카피하면 좋습니다. 안쪽에 떨어집니다. 2세트를 끝내는 정호영. 결국에는 좀 높이의 힘인 것 같아요. 박은진의 서브. 위파이가 받았습니다. 김주영 스파이크. 블로킹 마운드 수비됐고 오른쪽에서 메가 네. 블록아웃 득점. 바로 준비가 좀 잘 됐어요. 여긴 좌석이 아니죠? 예. 붙었어요. 네. 언더로 들었습니다. 브로너키 킹라인이 살렸고 점프터스로 모마에게 강타 막힙니다. 블로킹 득점. 연결 범칙 나온다든지 이런 게 많았고요. 네. 자, 막힙니다. 정호영의 블로킹 득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호영 선수가 좀 미리 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내려와서 백토스. 모마 막혀요. 이거는 네. 자, 분위기가 지금 너무 근데 꺾이는데요. 자체 범실이에요. 예. 관련이 올려놓고 지아 네트를 타고 득점. 오늘 지한 선수 표정이 좋네요. 넘어지면서 받았습니다. 타이밍 맞춰 잘 연타로. 받고 수비 좋았어요. 자, 수비 됐어요. 모마 백어택. 오늘 모마 선수가 모마가 11득점인데 범실이 8개. 이동 밀어넣기. 수비 됐어요. 메가 처리 잘했네요. 자, 빨리 때렸습니다. 스텝을 온전히 다 못 밟았는데 서브 올려놓고 황현주 스파이크 따로 막혔어요. 반대편으로 위파위 막힙니다. 박은진의 블로킹 득점까지 블로킹 8개째를 만들어내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8개 중에 5개를 지금 3세트에 기록하고 있고 서브 득점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이 팬들한테 좀 모습을 보이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기도 그렇죠. 하죠. 관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메가의 공격 성공입니다. 20득점째를 기록합니다. 다시 블로킹이에요. 막혀요. 블로킹 득점 정호영. 오늘 블로킹 5개째. 자, 매치 포인트의 정관장. 살렸네요. 또 밀어넣기. 고민지 선수가 아웃입니다. 네. 결국 이렇게 경기 종료. 세트 스코어 3대0. 정관장이 현대건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홈에서 연승을 달립니다. 자, 오늘 모마 정관장의 2연승입니다. 오늘 블로킹과 서브에서 크게 앞서며 승리했는데요. 9개의 블로킹과 6개의 서브 에이스를 기록합니다. 오늘 메가 선수가 22득점, 지아 선수가 18득점을 기록하며 승리에 크게 공여했습니다. 한번 현대건설 위파이 선수와 모마 선수가 힘을 내봤지만 결국 승리하기엔 부족했습니다. 네, 정관장이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합니다. 오늘 정관장이 승리할 수 있던 데에는 이 상대 양효진 선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인데요. 2세트부터 양효진 선수를 대비한 작전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2세트 스타팅으로 각선옥 선수와 강다현 선수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양효진 선수를 잡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그리고 또 정호영 선수를 양효진 선수랑 좀 붙이기 위해서 스타팅으로 각선옥 선수랑 강다현 선수를 먼저 붙이고 그다음에 양효진 선수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자리에 정호영 선수를 같이 붙였는데요. 이날 정호영 선수가 좀 자신에게 내려진 좀 특명을 좀 잘 해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도 지켜보면서 좀 어리둥절했던 상황인데요. 이 곧바로 이 고희진 감독이 어떤 좀 의도를 가지고 선수 교체를 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영 선수가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해내면서 이 정관장이 3대 0으로 빠르게 경기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정관장이 현대건설전 17경기 만에 이 3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깔끔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건 이 지오바나 선수의 활약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동안 그 메가 선수가 너무 잘해가지고 지아 선수가 조금 묻히는 게 좀 있었거든요. 네. 네, 지난 경기만 해도 지아 선수가 좀 올 것 같은 표정으로 조금 경기를 하는 모습이 보였고, 네, 1, 2세트에 좀 승리를 이끄는 결정적인 활약을 또 보여주고, 지난 경기에 비해서 범실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서브도 앞선 경기에서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4개를 기록을 했거든요. 지아와 메가 선수의 시너지가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메가 선수가 이 시즌 첫 경기부터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면 지아 선수에게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 안에 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봉 의원도 같이 지켜봤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확실히 두 명의 외국인 선수가 힘을 내주면서 정관장이 지난 시즌과는 다른 어떤 이 탄탄한 힘이 시즌 초반부터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윤봉호 의원이 한 4강은 가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페이스면 지금 현대건설도 조금 위태위태하는 거고 흥국생명과도 지금 좋은 경기를 해서 어쨌건 1라운드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두 팀이 이제는 정관장을 쉽게 못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관장이 홈에서 또 이렇게 2연승을 달리면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살펴보시죠. 네, 오늘 경기를 치른 정관장이 승리하면서 승점 3점을 챙기고요. 3위 GS 칼텍스와 승점과 승수가 같아지지만 세트 득실률에서 밀리면서 순위는 그대로 4위에 자리합니다. 한편 현대건설 오늘 패했지만 1위 자리는 지켰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파죽지세의 선두 우리카드가 개막 5연승에 도전합니다. 상대는 직전 경기 접전 끝에 시즌 첫 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바꿔낸 한국전력인데요. 결과는 어땠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블로킹 득점. 이번 시즌 블로킹 7개째 가졌습니다. 네트 맞고 바깥쪽으로 밀립니다. 전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태준 약간 낮았는데요. 스피드로 극복을 합니다. 사이드 쪽을 빠르게 이용을 하고 있는 한태준 세터입니다. 그대로 띄웠고 가로막기 성공! 블로킹이에요. 정성규가 강한 서브를 준비합니다. 정성규의 서브 몸을 던지면서 왼쪽으로 가로막힙니다. 마테이 고기 서브를 합니다. 마테이 고기 서브 하수구 세터 대각선. 자, 오른쪽의 공격에 박철우 선수고요. 따라갑니다. 가로막힙니다. 그렇죠. 수비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격이 좀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초반에 지금 우리 카드가 앞서고 있는데요. 직접 강타. 자, 넘어왔습니다. 한 번 더 왼쪽 김지아 선수가 준비를 하는데 그러나 라이트 어택 바운드 라인 직선. 역시 마침표. 신영석의 서브. 한태준 세터. 백에 있었고 받아 올리는 한국전력. 왼쪽 3명 맞게 막히면서 오재석이 지금 없을 때 상당히 잘 버텼거든요. 전이 스파이크 예리하게 맞고 나갑니다. 마테이코 나갔어요. 점수 18대 16. 잘 받아요. 왼쪽 잘 좋았어요. 맞고 잘 때립니다. 전위 쪽에 변하고요. 자, 빠르게 달려가서 이제 브로킹을 하겠다는 그런 심사입니다. 작전 2명 맞기. 그러나 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서브를 넣을지요. 자, 길게 미는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견딥니다. 따라가죠. 장주범. 자, 타이스의 연타. 반격 기회. 자, 프리볼 찬스. 공격 찬스입니다. 마지막에 맞고 나갑니다. 가운데서 왼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시간차 서브로 볼 때리는 플레이어 공격이 나왔습니다. 가운데 좋아요. 위력적이죠. 타이스의 서브. 아직까지 타이스의 서브만큼은 전력의 사이드아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전의 서브. 왼쪽 스파이크. 자신 있게 때렸는데요. 임성진. 변성 깊은 신영철 감독의 속성을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대로 넘어가는 볼이고요. 자, 플레이는 진행이 됩니다. 한태준 오른쪽
마테이코. 지금은 자, 이번에 공격은 밀렸을까요? 밀어치는 과정에서 브로킹이 걸렸는데요. 두 팀의 2세트. 송명구 선수가 직전 경기 이제 대한항공전 1세트에 나와서 이제 경기를 풀었었는데요. 서브 점이군요. 서브했어요. 응수입니다. 13대 15입니다. 자, 타이스가 견뎠습니다. 타이스 견딥니다. 자, 그리고 송명근이 받아올립니다. 오재성 때릴 수 있나요? 살리는 박철우의 수비, 그리고 손끝을 바라봤는데 밀렸습니다. 14대 15. 아, 타이스 쪽으로 아주 집중 공격을 합니다. 막힙니다. 솔로 이거 블로킹. 크네요. 완벽하게 1대1로 가는 것. 저격 서브. 자, 받아올립니다. 타이스가 견뎠습니다. 그리고 왼쪽 스파이크 막혔고 때립니다. 막힙니다. 역전입니다. 연속 마테이컵. 신영석 밀어붙이는 송명근 가운데. 자, 늦었죠. 이 볼을 살리고 장지원 박철우 출발. 연속 득점. 동점이에요. 자, 짧은 서브를 받았습니다. 왼쪽에 마테이콕 그대로 밀어내면서 마테이콕 료웨이가 수비 라인 좋아요. 장용호 선수가 견뎠습니다. 그리고 큰 공격합니다. 큰 공격. 야, 박철우가요. 22대 22 동점. 자, 범실 안 나왔죠? 한태준 블록하러 2명. 자, 빠르기 때문에 사실 왼쪽에 긴장하고 있는 료웨이가 흡수 리스브. 자, 그리고 3단 짧게 넘깁니다. 가운데를 묶었습니다. 오른쪽 빠르게 자, 블로킹 따라갑니다. 완벽한 타점을 보여줍니다. 자,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승우 내립니다. 경기 안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경기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이제 한 점 정도 있고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리스브 잘 됐습니다. 그리고 달아갑니다. 마지막에 마테이가 이겼습니다. 경기를 끝냅니다. 오늘 우리 카드의 경기 상대방이 따라와도 그 빈틈을 주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해주는 것. 역시 신영철 감독이 얘기했던 그 자신의 플레이를 해줬네요. 우리카드가 승리합니다. 오늘 블로킹 10개와 서브 에이스 4개를 기록하면서 완벽한 승리를 챙겼는데요. 마테이 선수와 한성정 선수가 26득점을 합작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 21개의 범실을 기록하며 무너집니다. 우리카드의 기세가 멈출 줄 모릅니다. 개막 최다 연승을 5까지 늘렸는데요. 윤봉호 위원이 보시기에 이렇게 우리카드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유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우리카드는 신영철 감독 부임 이후에 사실 지난 시즌 보면 사실 슬로우 스타트 그렇죠. 초반에 항상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인데 이번 시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뭐 선수들이 고루고루 잘하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이 연승의 원동력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져 가는 우리카드입니다. 사실 선수들이 긴 연승 중이라면 분위기를 타기 마련인데요. 오늘 경기도 역시 그랬어요. 우리카드의 이 팀 최다 연승은 19-20 시즌의 10연승이었습니다. 최근 라운드 전승 기간도 이 기간에 19-20 시즌의 4라운드였는데 사실 이때 제가 선수 시절로 이 마지막으로 이게 국내 리그에서 뛰었을 텐데 이 연승 중이면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이 출발하는 버스 그 안에서부터 분위기가 사실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분위기들이 아마 지금 계속해서 잘 이어져 오고 있고 오늘 플레이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동료들의 득점인데 내가 득점 낸 것처럼 선수들이 지금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고 사실 1세트는 완사이드하게 이겼지만 네. 2세트, 3세트는 조금 고비가 있었거든요. 네. 역시 그런 보이지 않는 분위기로 좀 연승을 이어가고 이제 한 경기 남았습니다. 이 다음 주 금요일 날 OK 금융그룹전이 남아 있는데 네. 과연 이 4시즌 만에 우리카드가 이 라운드 전승을 거둘지 저도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이렇게 또 연승을 만들고 있을 때 팀 분위기가 또 승리를 할 수 있게 또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김유리 위원이 기억하는 최다 연승 언젠가요? 하나, 둘, 셋. 잘 모르겠는데. 5, 6, 7 그렇게까지는 없으나요? 아 그럼 차 감독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전화로. 김유리 위원이 있을 때도 또 연승이 있었을 텐데 그럴 때 확실히 선수단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 연습할 때도 다르고 아, 일단 조금 많이 올라와 있죠. 좀 흥분한 상태에
컨디션이 올라가 네, 있나요? 그래서 또 이게 대신에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이게 조금 넘치면 장난도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조금 더 가라앉혀야 된다고 좀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럼 확실히 우리카드가 지금의 이 분위기를 또 언제까지 잘 절제하면서 또 이어갈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봐야겠는데요. 이 반면 한국전력은 반대로 또 분위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윤봉 의원이 경기를 보면서 좀 안타까워하기도 했는데요.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처진 이유는 또 뭘까요? 사실 이 한국전력이 시즌 전에는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모았는데 결국에는 이 공격력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이첫 번째도 공격, 두 번째도 공격, 오늘도 계속해서 이 공격 부진으로 0대3 셧아웃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전력이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3위까지 오르면서 이 공격에서는 2위, 공격 성공률 52%를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 4경기를 치르는 동안 공격 성공률이 49%, 공격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1세트는 30%의 성공률인데 더욱더 안 좋은 건 효율이 마이너스 6.6%로 출발을 했어요. 2세트와 3세트는 조금 더 올라온 모습이지만 이 전체적으로 89번의 공격 시도 중 10개의 브로킹과 10개의 공격 범실로 흐름을 많이 넘겨줬고 효율이 공격 성공률이 22%면 사실상 경기를 이기기 어렵거든요. 보통 이 전체 공격 성공률이 한 33% 정도는 돼야 경기를 좀 승리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지금 이런 타겟점을 좀 찾자면 결국에는 하승우 세타가 이제 본인의 리듬을 좀 잡아야 되겠고 네. 서재덕 선수가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타이스 또 임성진까지 이 날개에서의 공격력이 조금 더 살아나야 지금의 위기를 좀 넘어갈 수 있겠죠. 네, 출발이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아직 1라운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라운드 출발을 좀 이겨내고 또 곧바로 다시 또 이겨내는 한국전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1위 우리카드가 개막 5연승으로 승점 14점이 되고요. 6위 한국전력 오늘 패하며 1승 3패, 승점 석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부터 매일 주 일요일에 만날 수 있는 주간 베스트 7 시간입니다. 이번 주 가장 스페셜한 활약을 한 선수들을 이 포지션별로 선정해 봤는데요. 공개하기에 앞서 이 두 분이 어떤 기준으로 좀 선정했는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보검 위원부터 어떤 기준으로 좀 뽑아봤나요? 저는 이번 주에 이 경기들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는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 베스트 7의 이 선정 기준을 가장 만들어봤습니다. 강력한 임팩트를 남긴 그렇죠. 네. 김유리 위원은요? 저도 비슷한데 수치를 떠나서 저는 눈에 띄는 선수를 좀 뽑아봤어요. 그 평균 말고 그 순간적인 임팩트를 남긴 선수.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선정 방식을 기준으로 먼저 윤봉우 위원이 픽한 남자부 주간 베스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만나보겠습니다. 아포지 스파이커로는 마테이 선수, 미드블로커는 신영석 선수와 바이를 사이한 선수가 선정됐고요. 요스바니 선수와 정한용 선수가 아웃사이드 히터, 세터 자리에는 안태준 선수가, 리베로 자리에는 오재성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네, 이렇게 7명의 선수가 선정됐는데요. 정말 이 7명의 선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몇 장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수들 가운데 스페셜 MVP 어떤 선수로 꼽아주셨습니까? 개막 초반이긴 하지만 당당하게 이제 주전 세타로도 자리 잡았고 또 개막 5연승을 만들고 있는 우리카드의 한태준 세타가 이 원픽에서 잘 지난 수요일 경기가 관건이었어요. 대한항공전에서 세트 성공률 52%로 사실 질 수 있는 경기 또 힘든 경기 리버스 스윕을 승리로 또 견인하면서 정말 이 대단한 느낌을 좀 받았고 오늘 경기에서도 이 경기를 치르다 보면서 이 볼 배분 확실히 19살이 아니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끔 또 경기를 좀 잘 치렀고 시즌이 거듭됐고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좀 정교하게 토스 배분이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한태준 선수가 정말 이렇게 저는 사실 잘할 거란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 네. 제 이 예상을 뒤집는 경기를 가면 갈수록 더 잘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마지막 인터뷰에서 네. 롤 모델을 신영철 감독님을 또 뽑아서 사회생활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놈은 델론이다. 이전에는 한선수 선수였는데 그렇죠. 네. 네. 또 이렇게 바꾸면서 네. 신영철 모든 감독은 걸, 좋아하시겠어요. 아, 네. 그렇죠. 네, 모든 면을 다 갖춘 또 한태준 선수인데요. 또 아직 1라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잠재력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이번 시즌 얼마나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부 역시 참 궁금합니다. 김유리 의원이 픽한 여자부 베스트 7 확인해 보시죠.
네, 아포즈 스파이커 실바 선수입니다. 양효진 선수와 필릭스 선수 미들블로커 부분에 선정됐고요. 아웃사이드 히터 강소희 선수와 김연경 선수입니다. 세터 부분에는 페퍼저축은행의 이고은 선수, 리베로 부분에는 GS칼텍스의 한다혜 선수입니다. 네, 여자부 주간 베스트 7에는 4개 부분의 팀 선수들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셜 MVP 누군가요? 저는 GS 칼텍스 실바 선수를 뽑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4연승을 좀 하고 있고 또 외국인 선수가 그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득점도 많고 활약도 많아가지고 또 파워 있고 공격력도 좋은 선수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도 GS 칼텍스에 좀 오래 있었는데 또 역대 좀 좋은 선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번 시즌 여자부 선수 중에서도 좀 제일 좋아 보이고 또 이번 2경기 출전해서 73득점을 하고 또 공격 성공률이 47%거든요. 실바가 아주 실바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걱정이 좀 되는 거는 나이가 조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공을 네. 때리고 책임지고 있는데 이게 끝까지 경기를 봤을 때는 조금 체력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저희랑 동갑인데요. 저희랑 네. 91년. 네. 엄마는 다르잖아요. 이게 엄마는 몸이 다르구나. 다르니까. 나이가 있으. 혹시 팔이 안으로 굽은 건 아닌가요? 같은 GS.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하연 감독님 절대 좋은 편 들고 싶지 않고요. 네. 저는 일은 일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까? 장 감독님 소환했어. 아니 그 GS 칼텍스는 역대로 뭐 모마 선수 그렇고요, 러츠 선수도 그렇고요, 좋은 외국인 선수가 참 많았는데요. 그 선수가 견주어 봤을 때에도 실바 선수가 이 초반이지만 좀 그 시작이 제일 좋은 것 같은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근데 아직 1라운드라는 게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한 좀 잘하는 선수는 러츠 선수거든요. 모마도 네. 좀 잘했는데 범실이 좀 많았어요. 근데 또 러츠 선수는 수비면에서 조금 부족한 게 네. 많아가지고 그래도 전위에서는 블로킹 뚫어내는 선수가 없었고 또 공격력도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아직까지는 러츠가 제일 좀 잘하지 않았나. 객관적으로 딱 판단해 봤을 네. 때. 아직 우승했으니까. 1라운드. 네. 또 아직 1라운드라서. 하긴 또 우승했으니까. 결과물도 또 있고. 그때 저도 있었고. 그때 나도 있었고 오늘 두 분 다 한 번씩 했으니까 네. 오늘 방송에서 마칠까요? 오늘 나도 있었고 여기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주간 베스트 7을 꼽아봤습니다. 덕분에 또 꽉 찬 한 주였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이어지는 다음 주를 위해서 다음 경기 예상하는 시간을 또 가져봐야겠죠. 스페셜 V 패밀리의 승패 예측 시간이 이어집니다. 먼저 여자부 개막 3연승 중인 GS 칼텍스와 이번 시즌 4경기에서 모두 승점을 획득한 흥국생명이 맞붙습니다. 과연 스팸들의 예상은 어떤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흥국생명의 80%, GS칼텍스는 20%로 흥국생명의 압도적인 우위를 예상했습니다. 이 최근 분위기는 두 팀 모두 좋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흥국생명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예상한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정관장이랑 붙으면서 역전패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분위기가 안 좋지만 또 다시 돌려서 또 경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김연경 선수를 뽑아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GS 칼텍스가 개막 3연승을 좀 달리면서 강소희의 경기력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화요일에는 또 김연경 선수가 괜히 김연경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죠. 나 김연경이야 이걸 좀 보여주실 것 같고 네. 또 중앙에서도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 베테랑 미들블로커 정대현 선수를 영입을 하긴 했지만 아직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흥국생명은 김수지 선수의 영입 효과가 바로 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이유로 스팸들은 우세를 좀 예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그럼 지난 이 정관장과의 승부에서 조금은 일격의 패를 당한 흥국생명이 절치부심해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는 좀 예측이 조금 더 강했던 여자부 경기고요. 이어서 남자부 경기 전망해보겠습니다. 이 개막 연승이 끊긴 OK금융그룹과 이번 시즌 아직 승리가 없는 현대캐피탈의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요. 과연 스팸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스팸의 예상 승리 확률입니다. 현대캐피탈 80%, OK금융그룹 20%로 현대캐피탈의 압도적 우위를 예상했습니다. 네, 여자부와 좀 비슷한데요. 현대캐피탈의 시즌 첫 승을 좀 압도적으로 우위를 예상했습니다.
사실 현대캐피탈이 최근 좀 좋지 않은 흐름이긴 한데요. 압도적으로 현대캐피탈의 우위를 예상한 이유는 좀 뭘까요? 사실 팬분들이 좀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승리가 한 번도 없는 현대가 우위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무래도 이 직전 경기의 흐름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막 연승을 기록하다가 직전 삼성화재전에서 이 셧아웃 패배를 당한 OK금융그룹인데 그날 경기에서 사실상 이 약한 서브로 좀 어려운 경기를 했었고 반면 현대캐피탈은 직전 경기에 패하긴 했지만 젊은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이 대등한 경기를 펼쳤죠. 이 기록적으로 본다면 OK가 확실히 우위에 있고 특히 범실에서 OK가 세트당 3.25개로 상당히 적은 수치고 가장 많은 이 범실했던 KB와 비교하면 KB는 세트당 6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피드가 떨어진 서브 이거는 분명하게 이제 OK가 숙제로 좀 남을 것 같고 이 서브가 약하게 들어갔을 때 현대캐피탈이 이 이지볼 리시브로 하고 난 다음에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이 승리에 목말랐던 첫 승에 대한 갈증을 좀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이 지금까지의 흐름을 확 바꿔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그렇죠. 않을까 예상을 네. 했고요. 윤봉우 의원은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두 팀 중에 한 팀일 거예요. 그렇죠. 세 팀 중에 한 팀은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철박방어했습니다. 네, 과연 또 이 두 팀의 경기 어떻게 흘러갈지도 함께 또 V리그 끝까지 멋진 신청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중에 예고 해드리겠습니다. 네, KBSN 스포츠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 50분부터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의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이 경기 이기호 캐스터, 윤봉호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스페셜비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배구가 시작되는 화요일 경기 종료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B.